사랑하는 이병만 도민 여러분, 김태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세계선 박람회가 개최되는 미양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옥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퍼펙트 스톱이 언습하고 있습니다. 강도기업 패권 다툼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산업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꺼내 들었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으로 기업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저성장 극복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퍼펙트 스톱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사업과 해외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2004년 6월 14일 자본금 50억을 출범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기준 순이익 599억 원, 부채 4,3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과 역대 최대 부채를 동시 달성했습니다. 나아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늘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철신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공공건축물과 노후청 개발사업,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황기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황기현입니다. 네, 실장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도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중림 1지구, 담양 보천지구, 관양 덕내 도울지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투자하는 금액이 한 1조 6,400억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른 데 아닌 여수 중림 1지구에 대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 중림 1지구 도시개발은 2016년 5월 도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된 사항이고 2019년 10월 개발계획 변경이 실시계획 인가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기존에 거주했던 분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고 그 현장을 작업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렇게 부지마 있고 작업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안 하는가 물어봤더만 건설한 사람들이 중림 1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공사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더디게 일하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지금 현재 태평양하고 효성하고 1, 2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크게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컨소시엄의 태평양하고 어느 회사가 우리 예. 전남기업 어느 회사가 했죠? 예, 우리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BPS 글로벌입니다. 그런데 BPS 글로벌이 공사하자마자 경영 악화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전남개발공사라든가 전남도에서는 감지하지 못했었나요? 예, 위원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업체인 주식회사 BPS 글로벌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공사에서 배제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109 조선공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달청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계약 당시에는 수행 능력 평가 등 조달청이 실시한 적격성 심사를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본 의원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네. 100억 이상을 조달청으로 한다는데 우리 100억 이상이 돼가지고 우리 전남도라든가 개발공사에서 발주를 안 했어요. 네. 조달청에서 아무리 했다지만 우리 컨소시엄 한 이유가 우리 전남 기업을 좀 이렇게 뭐랄까 사업을 많이 하고 이익을 좀 볼 수 있게끔 컨소시엄 하는 거 아닙니까? 51대 49로. 그런데 하자마자 이렇게 경영악화를 해가지고 13.87%만 공사라고 부도를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태평양 개발이 전체 지금 86.13%를 다 하고 있죠. 예, 예. 그 위원님, 이제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BPS 글로벌의 경영 악화를 인지를 하고 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공사 포기서를 제출토록 했고 조달청에 요청해서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양 개발이 단독 시행으로 하게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본인 의원은 우리 전남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전남의 이익을 벌게 해놓는다면은 발빠르게 이것을 전남 기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원님, 그 지방계약법이 이렇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 업체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게끔 돼 끝까지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했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 인력 등을 도내 업체에서 이제 공급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컨소시엄이 저기 대표사는 51%고 지역은 49%예요. 예, 향후에 다른 데에서도 우리 개발공사가 만약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지역 업체에서 이제 저도 그것을 이제 개발공사에 한번 물어봤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어서 업체가 좀 참여했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이어서 업체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기 태평양 개발은 경인 영인 업체고 효성은 강원 영월 업체고 그다음에 태평양 개발 업체하고 그 컨소시엄은 BPS 글로벌은 나주 업체였고 예. 그다음에 효성은 한국기계기술 화순 업체고 현대종합건설 장성 예, 업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전라남도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조항을 좀 더 바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줘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다음에 보면은 이제 현재 이것이 지금 중림 1주구 토지 이행 계획이에요. 네. 토지 이행 계획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우미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미 건설에서 한 것이 평당 뭐 1,000만 원 넘게 분양된 거고 여기가 지금 현대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하고 여기 제일하고 아시아메트로가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예. 지금 현재 A7이라는 이 공동주택 이 용지는 내년에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뒤에도 한번 잠깐 보겠지만 이 가격 같은 것이 우미는 평당 제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방미터를 평당으로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지금 도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1,026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현대하고 우리 공사가 했던 것은 448만 3천 원이고 하나는 437만 원이고 또 제일건설은 370만 2천 원이고 아시아메트로는 386만 8천 원이에요. 이거 물론
여기 우미 건설에서는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사업성을 보고 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고 제일하고 했을 때 이 감정평가사만 틀릴 뿐이지 2021년 8월 31일 날 감정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감정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리죠? 네, 위원님 이제 일반적으로 감정 가액의 차이는 그 부지의 위치 또는 그 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 제한 등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감정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다시 제가 예. 도드는데요, 실장님. 네. 부지 이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여기가 지금 그 양호 내안의 아파트가 있고요. 네, 네. 이 이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더 좋아요.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사만 틀릴 뿐인데 어떻게 감정평가 금액 차액이 한 78만 원 정도 차이 예. 나버려요. 예, 위원님 이거 제가 추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위치가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애견상 보기에는 현대나 제일 위치가 비슷한데 용도가 틀립니다. 현대는 우리 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거의 민자 아파트를 짓는 거고 제일이나 아시아 메트로는 임대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약 70만 평당 7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제일하고 아시아 메트로는 60평방미터 이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으로 환산하면 18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한 60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평행할 때는 한 24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계산해 보시죠. 85평방미터가 25평입니다. 아니 이제 보통 전용 면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몇 평에 하느냐 그 차이가 있긴 실질적으로 합니다. 했을 예. 때 60평방미터 이하라면 18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전용 면적을 다 따졌을 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현대하고 우리 전남개발공사 했을 때도 85 초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그 제일 같은 것도 85 이내로 좀 해줘. 제일하고 아시아 메트로 한 25평 정도로 해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적은 평수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보면은 지금 오피스텔보다 좀 클 수 있는 지금 중리면은 그거 없는데 여천동 같은 경우는 그 원룸이 엄청 많아요. 산단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회사가 지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천동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주변을 좀 생각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지금 현재 현대하고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 그러나 맞습니다. 제1이라든가 아시아 메트로 같은 경우는 저것이 5년 후가 됐든 10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비용의 땅을 분양 받아가지고 향후에 고비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그 삶이 피폐해지고 여수 시민들도 여기 들어오기 힘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저기 중림 1지구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요. 네, 네. 지금 안 한 거 아니고 다 조성해 놓고 공고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인근에 네. 여기가 이게 분양가 지정 아파트 지정으로도 정부에서 저번에 해가지고 풀렸는데요. 인근에 현재 지금 그 중림에 입주한 현대 히스테이트가 한 1,020만 원 정도, 1,200 정도 됐는데 지금 1,500이 넘어 불어요. 네. 이거 면 땅이 치고 어떻게 5억짜리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전남개발공사의 취지가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네, 네.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저 분양가 차익을 보면은 이거 지금 평당으로 환산한 거예요. 우미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공사했을 때 평당 577만 9천 차이 나보고, 그다음에 현대건설하고 제일건설하고 했을 때는 평당 78만 1천이는. 그런데 현대건설하고 제일건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8월 31일 날 같이 감정평가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우미건설하고 A 공동주택 A7 이것은 지금 추정치로 267만 원 했는데 그 평당 59만 2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네, 맞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상당히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고- 지금은 알고- 2018년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당시의 감정 평가액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280만 원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경쟁 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저기 평당 분양 가격이 많이 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계속 고물가 고환율이 된다 해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대형 복합단지를 지었을 때 저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알차게 지어가지고 도민들이 편안하게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오늘 도정 질문을 합니다. 네, 위원님. 이 공동주택 6피치에 대한 분양가를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가 우미건설이에요. 네. 우미건설이 낙찰로 했고 아까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분양된 것은 감정가로 해가지고 분양됐고 여기 향후에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이 총폐수가 한 28,247평 정도 되는데 이 낙찰 가격으로 경쟁 입찰로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크게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이주다 택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주다 택지도 실장이 보다시피 평당가가 281만 5천으로 지금 분양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다 조성을 하면은 135만 원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주다 택지 금액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주다 택지 한 사람들도 거의 2억 정도를 땅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문제되는 것을 시장님 알고 협의 양도 택지에 대해서 문제 지역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지금 저기 협의 양도인 택지의 가장 이제 큰 문제는 협의 양도인은 약 328명인데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 가능한 택지는 237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91필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제 보상 설명회 시 안내한 대로 대상자를 추첨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 분들께서는 추첨 대신에 보상 금액이나 보상 계약 체결 일자를 감안해서 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지금 현재 추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추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원인이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보상 안내문에 보면은 예.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가 돼 있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취득을 할 때 매매 계약서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거나 확인서를 받았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다음에 개발공사 했을 때는 명확하게 협의양도 택지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다음에 사과할 때는 이렇게 그 분쟁의 소지를 아예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법적인 것을 효력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이제 문제시 되어 있는데 그 현재 지금 328명 중에 여수 분들이 한 194명 정도가 돼 있어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필지가 보죠. 237필지에 194명을 먼저 우선으로 분양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 위원님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제 만약에 여수 시민분들에게 협의 양도인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본회의장에서 하긴 뭐하지만요. 여수에 있는 그 194명이 그분들은 옛날부터 거기서 농사를 짓고 밭을 가꾸고 했던 분들이고 타지에 있는 분들은 이 중림이 개발된다 해가지고 투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투기를 해놓은 거하고 기존에 계속했던 그 마을 사람들하고 지역민들하고의 그런 것은 지금 가처분 신청이 돼 있지만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법원에 가처분 금지소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가처분 신청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기면 이제 이것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처음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다 지급할 때 확인서라든가 특약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민원인들이 그 요구하는 내용을 잘 경청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을 아픔 없게끔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렇게 중림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 중림 일주기에 보면은 지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감정평가 미지역이 이렇게 단독 주택 블랙형하고 공동주택 A7하고 여기 한 28,000평 정도 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거 주유소하고 종교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참 이거 계산하면서 이것이 맞나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의문스러웠거든요. 여수 중림 유지구 택지 개발 사업 이익을 추정치를 제가 냈는데 8,730억 정도가 나와요. 4,155억을 가지고 공사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살게끔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익이 8,730억이나 나와요. 이 많은 막대한 이익이 나면 최소한 본 의원은 이것은 반 정도는 그 지역에다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이제 개발 이익금은 준공 이후에 이제 정확한 산정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요구 자료를 기초로 이제 위원님께서 산출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현재 이익 규모 1천억보다는 많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030억 정도의 현재 이익이 났는데 아까 그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 미실시한 이것이 상당히 커요. 네, 이것을 다 평가 제가 계산을 계속 몇 번이고 해봤는데 물론 추정치다 하지만 이 추정치가 인근에 있는 중림 이주구에 있는 일반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보다 200~300만 원 평당 적게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적게 잡은 추정치가 4,577억이나 남아버려요. 예. 이 막단 금액이 남았기 가지고 본 의원은 최소한의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 정도는. 네, 위원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통해서 나온 이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여수시를 포함해서 도 전체 이제 균형 발전이나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지구에서 그 정도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개발공사나 여수시와 이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그 2019년도에 그 변경했던 내용을 염두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뭐 변경을 했는데 저 조그마한 문화시설 이 1,736평방미터 한 500평 정도만 돼 있어요. 여기가 도시가 정말 형성되려고 막 생각하면은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학교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9 안전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목적에 그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뭐 스포츠라든가 컨벤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다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그것을 다 빠져 있고 조그마한 이거 500평짜리 하나 있어요.
이 도시계획은 너무 잘못됐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칠 용이 없나요? 예, 위원님, 저기 이 사업 계획서상에 이제 공공 복합 문화시설 규모는 그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중림 1지구 계획 인원이 이제 14,000명 정도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수립을 했는데 실은 옆에 이제 중림 2지구까지 하면은 약 3만여 명이 그 이제 문화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대형 복합 뭐 이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짓게 된다면 일단 개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림 2지구가 먼저 선행이 돼가지고 LH에서 했어요. LH에서도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엉망이에요. LH가 엉망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 전라남 그 개발공사가 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도시개발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이 미래에 우리 도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는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뭐 다목적 시설을 좀 해 주셔가지고 뭐 1층은 뭐 수영장을 한다든가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복합 문화 시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00 이상 남았는데 이 정도 못 해줍니까? 네, 위원님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개발공사 여수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분명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런 시설은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중립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거 72,000평이에요. 이거 지금 제대로 지금 위성 사진을 띄웠어야 되는데 저류조가 이 두 개 있어요. 이 저류조가 바로 저수지 옆에 있어요. 이 저류조는 이제 법적인 거다지만 저 72,000평이 저 넓은 그 저류조보다 1,000배 이상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있는데 한 7억 1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저류조 시설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것은 행정적으로 남기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손볼 용의는 없나요?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그렇게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에 저렇게 큰 저수지라든가 대체 방지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런 부분은 좀 뭐 주차장으로 하든지 다른 뭐 종합복지센터로 뭐 하든지 그래 해도 전혀 이게 큰 물이 흘러내려도 이 중립 저수지가 다 받지 저 저류지에서 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 바로 이게 통과돼도 유수관으로 해가지고 바로 통과를 시켜도 저 72,000평이 저 넓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충분하게 생략하고 변경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잘 좀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저희가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4,500억 정도의 이상의 이익이 나면은 방금 그 저수지가 왼쪽 겁니다. 지금 저 노을진 데예요.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중립 저수지가. 이것은 본 의원이 9월달에 현장에 가가지고 저수지를 가리킨 거고요. 이것은 이제 국내에 좋은 호수공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호수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운동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개발공사 여수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이익을 봤는데 그 지역민들한테 이 정도를 안 해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를 여수시에서 개발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수시에서 50억을 편성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0억이면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재공사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여수시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이 부분을 잘 계획을 해가지고 1인 타 도시에 있는 저수지보다 더 좋게끔
좀 개발을 좀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율천면 여자만 노을입니다. 율천면은 반월하고 봉황, 강암, 소댕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청정 지역입니다. 노을도 예쁘고 공해가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태풍도 없는 곳입니다. 이 노을이 아름다운 여자만 있는데 이 여자만의 우리가 지금 현재 중림이 2024년 12월이면은 개발공사가 빠져나갑니다. 네. 그럼 개발공사가 빠져나가면은 이 율천에다가 여자만을 배경으로 삼고 이 율천은 KTX 거리하고 30분이고 공항하고 20분 거리고 남해고속도로하고 15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 입지 조건이 좋으면은 이것은 옛적에 남해 독일의 마을인데요. 이 블록형 마을을 해가지고 예술인촌이 해가지고 예술인들 아니면 뭐 각자 이렇게 뭐 100채, 200채씩 단독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여수, 순천, 광양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의 인구를 빼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 서울 대도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LCT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거 반월했다가 이 LCT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나아요. 노을이 아름답죠. 여자만의 먹거리 좋죠. 태풍 없죠. 공해 없죠. 공항 가깝죠. 이 좋은 것을 2024년 12월에 딱 개발공사가 마무리되면은 다시 여기다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재투자하면서 본 의원이 뭐 협의양도 택지라든가 문화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민원 얻게끔 해가지고 100만 평 정도를 만들면은 한 5만 명 정도를 서울 대도시 인구를 유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남에서 자꾸 인구 유출, 자꾸 인구가 준다 했는데 주거 환경을 갖춰놓으면은 대도시 분들이 옵니다. 왜 저 본인 의원이 100만 평을 얘기했냐면은 중림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이걸 만약 2025년부터 먼저 이렇게 입주를 했나면은 이제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명심해야 될 것이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주하기 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 입주를 해놓고 학교가 서요. 그러면 학부형들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이 거의가 힘듭니다. 교육부에서. 100만 평 이상의 5만 인구, 4만 이상의 인구가 되면은 고등학교까지 학군까지 다 갖춰집니다. 그러면은 율천에다가 학군, 병원, 교육 모든 거 다 갖춰지면은 대도시에서 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아닌데. 저 넘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계획하면은 200만 도민을 훨씬 넘길 수 있는 인구 정책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꿈도시 있잖아요. 새꿈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 30만 평, 50만 평만 할 거 아니고 새꿈도시도 한 100가구, 200가구를 시군 단위에 정말 좋은 곳에다가 지면은 그 군 단위들이 인구가 다 늘어날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맡기거나 업자들한테 맡기면 난개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꾸준히 보존해온 전남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남개발공사가 정책적으로 난개발을 없으면서도 서울, 경기, 대도시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이제 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시군의 택지 수요나 개발 필요성, 개발공사의 이제 재무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율천 지역 개발에 관해서 여수시 요청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20여 개 시군 같은 데에서는
그럴 만한 재정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해요. 과감하게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 전남이 우리 주거 문화로 해서도 200만 원 충분히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비용을 LCD 같은 건 엄청 비싼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어가지고 그 한 집 한 채 5억 이내로 분양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 다 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지금 독일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제가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해놓으세요. 만약에 예술인들이 많은 각양각색의 예술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블록형으로 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노을이 아름답고 먹거리 좋고 공기 좋은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광, 의료 거주지로 해도 충분히 우리 전남은 200만 인구 회복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오늘 실장님께서 지사님 대신해서 답변 드렸는데요. 아무튼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 과도한 내려고 낸 건 아니지만 4,500 정도의 그 이익을 지역에다가 환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에서 꼭 필요한 저기 119 안전센터라든가 공공 목적의 복합시설, 복지시설, 그 다음에 그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호수공 같은 것은 꼭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좋은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국장님 모시려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고요. 2020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개최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주제가 너무 좋아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있다라는 주제로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 뭐 돌산 지무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여수에 있는 365개의 섬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참여 국가도 30개국 정도 2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드웨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21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끝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여수시하고 같이 주관하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섬 박람회를 할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에서 많은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 발언 때 모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12억 원이지만은 기재부 국제행사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업비의 20%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수익 현황이라든가 행사 계획은 내년 5월이 용역이 만료되는 내년 5월이면은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정말 여수는 다른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11 브릿지가 이제 됩니다. 정말 섬과 섬을 있는데 그 연도연료교가 엄청나게 미적인 거고 관광 쪽으로 해놨어요. 섬 주민들도 옛날에 정말 그 섬에 갇혀가지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편하게끔 육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이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금오도 방문하셔가지고 여수에다가 큰 선물을 줬어요. 그 부분도 이 섬과 섬을 잇는 것에 대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잘 살리면은 어느 국제 행사보다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예. 전남도에서 좀 주도를 해가지고 2020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도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발 이익에만 눈먼 악덕 기업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림지구는 2026년이면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3만 이상의 지역에 119 안전센터, 실내 수영장 등 다목적 강당 등 복합문화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중림저수지를 명품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전남을 잘 이끌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따뜻한 성품과 인자하심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중림지구를 대한민국의 최고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청 질문을 시청해 주신 도민들을 비롯한 여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